선생님만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거든? 이에 대해서. 다른 데서는 뭐, 어쨌든, 보자. 뭐냐면, 우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얘 이제 직관적인 정의라고는 했잖아. 그래서, 뭐 어쨌든 직관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얘 엄밀하게 0으로 간다는 건 알잖아. 엄밀하게 0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프에서 0으로 가기 때문에 0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직관적인 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극한값을 찾을 때 넌 0, 그래프에 의해서 0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2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할까? 얘 극한값 루트 2지. 얘도 루트 x 그래프 알잖아. 그 안에서 얘 움직임을 관찰해보면 루트 2로 수렴합니다. 그래프로 생각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1 더하기 n분의 1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루트 1이니까 1로 되잖아.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래프상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는 극한값을 찾아냈어요. 근데 특징 보면 얘 유리수야. 유리수열이야. 극한값 유리수야. 얘는 무리수열이지. 무리수열. 얘는 유리수열인데 얘는 무리수열이에요. 보통 거의 다 무리수겠지. 무리수열이에요. 루트가 있으니까. 근데 극한값 무리수 나왔지? 사실 엄밀하게 보면 얘 안에가 2가 되니까 얘가 2가 되는 거 아니야. 얘도 무리수열인데 루트 1 나오니까 얘가 유리수가 나오는 거지.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든 할 수 있어. 비벼볼 수 있어요. 이런 형태는. 근데 절대 비벼볼 수 없는 형태가 있다는 거다. 어떤 형태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는데 얘가 유리수열이야. 근데 수렴값이 뭐가 나올 때? 무리수가 나오면 우리는 무리수의 진정한 정의가 뭔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아이가. 얘가 n이 계속 커질 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데 어떻게 무엇이나 같아질지 찾을 수가 있겠노? 이건 이 리미트의 정의로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지. 이게 진정한 한계예요. 진정한 한계인 거야. 극한의 정의를 이렇게 했을 때 진정한 한계가 요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야 돼요. 너희들이. 예를 하나 들어줄까? 너무 유명한 예입니다. 1 더하기 n분의 1. 이래 n제곱. 봐봐. n이 1일 때는 2의 1제곱이니까 2제. 유리수 맞지? n이 2를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1.5네? 2 집어넣으면 제곱이지? 2.25야. 이렇게 쭉쭉쭉 하면 계속 유리수야. 이 항은 유리수야. 근데 극한값은 너희가 절대 찾을 수가 없어. 그리고 무리수는 기억나나? 우리 어떻게 표현해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숫자로 표현하지 않잖아. 문자로 표현하지. 루트 2 이런 것처럼 문자로 표현하잖아. 파이. 그래서 얘 극한값은 절대 찾을 수 없어. 내가 문자 1하고 약속합니다.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수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받아들여야 된다. 2라는 무리수로 수렴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진정한 한계 때문에. 그래서 책에 봐도 알려져 있다라고 돼 있어요. 얘 약 2.7입니다. 약 2.7. 어쨌든 중요한 건 1보다 큰 수라는 거. 약 2.7이에요. 근데 이렇게 외우느냐? 또 외우는 거는 또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웁니다. 자, 미치라는 놈이 있는데 1로 가. 미치 1로 갈 때 이제 미치 1로 가요? 그러면 지수 자리에는 밑에서 1을 빼. 뒤집어. 다시 미치 1로 가? 그럼 지수할 때는 1을 빼. 밑에서 1을 빼. 그 다음에 뒤집어. 해주면 너 2로 된다는 거야. 이렇게.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n분의 1. 자, 너 1로 수렴하자. 맞지? 1을 빼. n분의 1이제 뒤집어. n이제. 그러면 뭐가 된다? 2가 된다. 한 번 더. 리미트 n이 이제 n 말고 x 해볼까? x가 1로 가. 자, x. 자, 미치 1로 가자. 지수를 적을 건데 얘 뭐냐면 1을 빼. 그럼 x 빼기 1이자 뒤집어.
얘 뭐야? 2로 수렴한다고. 요렇게. 어떻게 외워야 돼? 요렇게 외워야 돼. 밑이 1로 가는 상황이야? 그러면 지수 자리에는 무조건 밑에서 1을 빼. 그 다음에 뒤집어. 밑에서 1을 빼. 뒤집어. 그러면 무조건 2로 수렴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 자, 잘 봐봐. 얘 1로 수렴하지. 1로 수렴하잖아. 그럼 지수에 적을 때 뭐냐면 1을 빼. x분의 1이제 뒤집어. x제. 이러면 어디로 수렴한다? 2로 수렴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 똑같은 표현이긴 한데 리미트 a가 1로 갈 때 a 빼기 1 얘가 2다. 뭐 x든 2든 뭐 어쨌든 이거를 받아들여라. 얘는 너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진정한 한계다. 이게라는 거지. 이걸 해야 돼.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이 이름이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뭐라 부르냐면 오일러 상수라고 불러. 오일러가 얘를 뭐 이제 좀 책에서 썼나 봐. 직접적으로 발견한 건 얘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오일러 상수, 오일러가 1600년대, 1700년대 사람, 아무튼 그 정도 사람이거든. 이라는 수는 따끈따끈한 수입니다. 크게 봤을 때는. 수학은 기원전부터 있었으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된 수야. 근데 이거 이름을 오일러 상수라고도 하는데 뭐라고도 부르냐면 자연상수라고도 불러요. 와, 네이처 상수가 뭐였지? 컨스탄트? 자연상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로그 중에 로그 밑 적잖아. 밑으로 2라는 얘 실수거든. 2.7 정도 되는 무리수. 얘를 쓰면 어떻게 쓰냐면 얘 ln으로 써. 로그고 n 네이처 자연상수라고 해서 x 좀 잘 보이나 지금? 흐릿한데 얘 뭐라 부르냐면 자연로그라고 불러요. 자연로그. 이게 약속이야. 밑을 2로 쓰면 2 빼고 ln이라 쓰기로 약속해. 왜 그러는지 알아요?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 원래 로그 x 하면 사실 밑이 안 적혀 있잖아. 우리 뭐라고 생각해요? 밑이 10을 생략한 거라고 약속했잖아. 자주 나오니까 우리 시침법 쓰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너희가 이공계를 가잖아. 밑이 안 써요. 밑이 10인 거 안 써. 2밖에 안 써요. 밑이 2인 거. 그래서 사실 이공계 가면 이렇게 써도 밑이 2이구나 라고만 생각합니다. 2라는 친구 있잖아. 자연상수. 얘가 숫자로 봤을 때 랭킹 3이에요. 랭킹 3위. 랭킹 1, 2는 0하고 1이야. 뭐 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0, 1이 필요하니까. 맞지? 근데 이 2라는 수는 랭킹 3이에요. 수의 중요성으로 따지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무슨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커피 얘기했잖아. 커피를 보면서 내가 지수함수가 생각난다. 너무 잘 봐봐. 선생님이 겨울이라고 할까? 겨울이라고 해야지. 현재 온도를 0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에요. 현재 온도가 0도야. 너무 추워. 그래서 내가 커피를 끓였는 거야. 커피를 끓였어요. 팔팔팔팔 끓였어, 커피가. 그래서 커피를 따라서 먹었는데 하트 하지. 뜨거우니까 맞지. 1시간 뒤에 먹으면 안 뜨겁지. 그냥 후루룩 마실 수 있지. 뭐가 생각나? 시간이 제일 처음에는 100도야, 커피 온도가. 근데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커피 온도가 낮아져 있지. 함수 아이가? 네, 과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함수처럼 생각이 난 커피의 온도가 함수인 거라. 뭐에 대한? 시간에 대한 함수. 선생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너무하죠. 너무한데 한 번만 해보자. 선생님 믿고 한 번만 따라와봐. 여기 이제 시간이야. T축 시간입니다. 시간을 의미합니다. Y축은 온도를 의미할게. 온도를 의미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시간이 0도일 때는 온도가 커피의 온도가 100도였어요. 100도 탁 여기 100이라고 하죠. 100. 그런데 그 커피가
그 내가 현재 온도도 해야겠네. 현재 온도 겨울이야. 사실은 내가 좀 계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0도예요, 0도. 그러니까 이게 다 이 X축이 커피 온도겠, 현재 온도겠죠, 얘가. 설마 커피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진 않겠지? 현재 온도보다는 내려가진 않을까, 얘가. 맞죠? 관찰을 해보면 어떤 되냐면, 요렇게 돼요. 커피 온도가 딱 커피 끓였을 때부터 딱 시작해서 요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거의 현재 온도가 같아지는데 서서히 현재 온도가 같아져요. 커피 온도를 내가 관찰해 보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FT, 얘는 뭐냐면 커피의 온도.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되겠지. F0는 100. 이런 거 나오잖아. 이런 거 나오잖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커피의 온도를 내가 함수로 썼는 거라. 획기적인 생각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랍네. 더 놀라운 생각을 한번 해볼까? 커피가 처음 끓였을 때는 이 현재 온도자? 이 T시간일 때 커피의 온도일까, 아이가? 커피의 온도랑 현재 온도랑 차이가 클 때는 기울기, 커피의 변화 속도가 되게 빨리 온도가 떨어져. 온도가 되게 빨리 떨어지는데 이 시간에서는 커피의 온도가 이거거든. 커피의 온도랑 현재 온도랑 차이가 작을 때는 조금 더 느리게 떨어져요. 커피의 온도가 떨어지는 게 여기 이제 커피의 온도와 이 시간 현재 온도와 커피 온도가 차이가 얼마나 거의 천천히 떨어지지. 와, 놀라운 걸 발견했는 거야. 과연 이 기울기제 이 F'T가 F'T와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중요한 거야. 이 길이는 뭔데? FT와 0 아이가. FT와 0 FT와 현재 온도 커피의 온도와 현재 온도의 차이가 이거는 음의 비례하는 거야. 음의 비례. 비례는 하는데 차이가 크면 더 빨리 떨어진다. 차이가 작으면 서서히 떨어져요. 차이가 크면 엄청 빨리 떨어져요. 요거를 발견했는 거야. 요거를 발견했어,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F'T는 -K, FT 빼기 0. 이렇게 썼는 거야.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이게 비례상수입니다. 비례상수. 이제 제로니까 내가 일부러 이렇게 제로를 들고 온 거예요. 원래 제로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이 탄생했냐면 F'T equal -K, FT가 탄생했는데 너 이거 보면 참을 수 없어야 돼. 이거 보면 참을 수 없어야 된다고. 너희 혹시 예습 좀 했어요? 적분까지 예습했어? 미적분? 적분까지 예습했어요? 예습했으면 자, 이게 아직 안 보이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FT분의 F'T equal -K. 자, K는 양수니까 분모로 넣을 수 있어요. 이거 봤는데 뭐가 생각 안 나면 아직 예습이 된 게 아니에요. 적분 예습이. 뭐가 생각나? 좌변, 우변 다 적분해봐봐. 적분하면 뭐가 나와? 얘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게 바로 안 튀어나오면 아직 공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L의 절대값 FT예요. L은 절대값인데 양수니까 어차피 Ln FT 적분한 얘 미분하면 얘가 나와. 좌변이 나와요. 진짜. 이거는 미적분하는 애들이 이거 필수로 알고 있어야 돼. 얘 미분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 필수예요. 얘 적분하면 -KT 변수가 T니까 상수 C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얘 밑이 E잖아. 밑이 E. 그래서 FT는 뭐냐면 FT는 E에 -KT 플러스 C 플러스 C인데 뭐 E에 C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근데 어차피 얘도 상수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FT는 상수 C라고 써서 그냥 E에 -KT 라고 쓰는데 0 집어넣으면 100 나오려면 C값 100이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FT 100 곱하기 E에 -KT 이렇게 되는 거야. 놀랍지 않나? 이게 뭔데? 커피 온도잖아.
커피 온도가 있잖아. 이 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가지고. 너희가 어릴 때 키가 좀 빨리 컸지? 근데 시간이 지나서 현재 18살 됐는데 키가 느리게 크지? 함수야. 함수야. 맞잖아? 3살일 때 키, 18살일 때 키. 그 변화를 보면 어릴 때는 빨리 크는데 커서는 느리게 크지? 그거 함수로 표현하면 이예요. 이. 뭐? 또 꽃이 피는 거 있잖아? 그거 함수 표현 2로 써줘요. 2로. 그래서 인구 증가하는 거 있지? 그것도 다 2로. 사실 자연에 있는 저기 있는 것들 다 뭐 함수로 표현하면 다 뭐가 튀어나오냐면 1을 가지고 표현됩니다. 1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 이름이 자연상수예요. 그냥 커피에서도 2가 튀어나온다니까. 사실 다 2야. 그래서 이공계 가면 지수 함수 쓰면 무조건 2밖에 안 써요. 밑이 2인 거. 로그 함수 쓰면 밑이 2인 로그밖에 안 써요. 2가 사실 자연을 지배하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자연상수다! 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시간을 할애해서 좀 설명한 거예요. 커피 안에서 너희가 2를 발견할 수 있겠나? 예. 이 K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K는 이렇게 구하면 돼요. 여기 만약에 30분일 때 커피의 온도가 뭐 10도이다 이렇게 하면 30,10이지. 30,10 집어넣어서 K값 찾으면 되잖아. 어떤 뭐 K값 나오겠지. 중요한 건 내가 2를 발견시켜 주려고 한 겁니다. 2를 발견시켜 줘.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요거에 대한 발견이에요. 요거에 대한 발견?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만드는. 이게 좀 중요했겠지. 어쨌든 2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2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랭킹 3로 중요한 수라고 했잖아. 이제 문과 애들은 이 2를 안 배워요. 그러니까 수학에 거의 진짜 제일 중요한 걸 안 배운 겁니다. 네. 이제 이번 단원 초월 함수의 극한이에요. 초월 함수의 극한. 그럼 초월 함수가 뭔데요? 대수 함수가 아닌 것을 초월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수 함수는 뭔데요? 초월 함수가 아닌 걸 대수 함수는 다항식, 유리식, 무리식을 대수 함수라고 합니다. 얘들이 다루기가 좀 더 쉬워. 인수분해하고 뭐 이런 다루기가 좀 더 쉽다라는 거예요. 방정식 풀 때랑. 그래서 대수 함수가 뭐냐면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유니가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것들을 대수함수라고 해요. 얘는 좀 다루기가 쉽잖아. 다루기가 쉽거든. 근데 초월함수는 대수적인 걸 초월했다는 겁니다. 초월함수. 대표적인 예로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 지수함수 얘 초월함수예요. 다음 또 로그함수 얘도 초월함수예요.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있지. 요런 함수들 함수 등이야. 사실은 등. 이제 우리는 극한을 하는데 수초에서 극한은 사실 이거에 극한을 했었고 우리는 요거에 대한 극한을 하는 게 이번 단원이라는 거지. 그리고 수투 내용이랑 똑같은데 이제 함수가 바뀌어서 극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 함수의 극한을 할 때 필요한 도구를 내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극한 하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체크해야 되잖아. 그거의 가장 기본은 당연히 그래프겠지. 그리고 선생님이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할 때 명제들 같은 거 기억납니까? 짝수항, 홀수항이 똑같은 곳으로 수렴해야지 수열이 수렴한다. 근데 여기는 짝수항, 홀수항은 없잖아. 그리고 뭐 1차이 나는 거에 극한은 뭐 똑같다. 뭐 그거를 조금 더 하자면 명제. 사실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뭐냐면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가 l로 수렴한다. 이거 필요충분 조건으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리미트 x가 c로 수렴할 때 c로 c 하면 안 되겠네. 무한대야겠네. 미안. fx 더하기 상수 뭐 a 요거 해도 극한값은 l이다. 요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명제 얘는 크게 중요한 게 없는 것 같고 이거 말고 극한의 성질 샌드위치 정리
내용이 바뀌어요. 이 두 개가 내용이 바뀝니다. 선생님이 무슨 소리예요? 우리 극한의 성질이라는 것은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가 극한값, 리미트 x가 c로 갈 때 gx가 극한값이 존재하는 이런 상황에서 극한의 성질을 쓰는 거잖아. 맞죠? 이건 알고 있죠? 그때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 gx 이거 같다라는 거야.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c로 갈 때 gx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곱하기 하나, 나누기 하나 여기서 플러스 해도 되고 마이너스 해도 되고 곱하기 해도 되고 나누기 해도 되고 이 사칙연산이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도 된다는 게 극한의 성질입니다. 반드시 뭐 할 때? 수렴할 때. 맞죠? 근데 단 나누기 할 때는 뭐가 지켜져야 돼?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gx가 0이 되면 안 되고 극한값도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때는 극한의 성질을 쓸 수 없으니까 뭐 어떻게 다른 조작을 해야 되겠죠. 특히 0으로 간 0분의 0꼴 이런 거는. 어쨌든 이런 건데 샌드위치 정리도 이미 아는 거니까 안 적을 건데 조금 달라요. 초월함수의 극한은. 뭐가 조금 다르냐면 이것 때문이야. 2의 x제곱이 초월함수예요. x 플러스 2 대수함수예요. 방정식을 세웠어. 이 방정식 해를 구할 수 없어요, 원래. 이렇게 되면. 한마디로 초월식이랑 대수식이랑 있으면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없어. 선생님이 만약에 준다라고 하면 답 뭐야? 2. 이렇게 눈으로 풀 수 있는 것밖에 줄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는 풀 수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얘가 1로만 딱 돼도 이렇게 된다니까? 안 돼? 뭐 1 하면 있나? 해가 있나 없나? 이것도 뭐 어쨌든 쉽지 않다라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놈 있지? 리미트 x가 0으로 가요? x 2에 3x 빼기 2에 2x 봐봐. 내가 수투를 배우고 와서 이제 극한을 알아. 극한의 성질을 알아. 얘 0으로 수렴해. 너 0으로 수렴해. 1로 수렴해. 맞지? 2에 0제곱 1로 수렴하지? 어쨌든 분자가 0으로 수렴해. 0분의 0꼴이야. 뭐야? 조작해야 되지. 근데 위에는 초월식, 밑에는 대수식이니까 안 돼요. 우리 원래 0분의 0꼴이면 인수분해 해야 되잖아. 못한다고. 인수분해 못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초월함수의 극한 이 단원에는 4개를 외우고 시작해야 돼요. 이거는 받아들이고 사실은 할 때 외우고 시작해야 돼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더하기 x 얘 극한값 1이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 얘 극한값 1이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밑이 2 말고 일반적으로 로그 a 할 때 1 더하기 x 얘 극한값은 ln a분의 1이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이제 일반적으로 밑을 a로 쓰면 ln a이다. 라는 이 4개는 사실 극한의 성질이었어요. 이거랑 외우고 존재할 때, 그러니까 수렴한다고 외우고 있는 상태, 그것까지 이제 존재로 치는 거야. 외우고 있는 그거에 대한 사칙연산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풀 때는 어쨌든 얘 지금 2의 x제곱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묶어보자. 2의 2x. 묶어내면 얘는 2의 x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고 뭐 x 이렇게 딱 되겠죠. 그러면 극한의 성질을 이제 쓸 수 있는 거야. 얘 외우고 있잖아. 1로 수렴해. 얘 1로 수렴해. 그래서 극한값 1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수투 애들은 이거를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초월함수의 극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4개를 외우고 극한의 성질을 쓰는 거다라는 겁니다. 존재할 때 쓰는 건 맞는데 거기다가 요거를 외우고 이제 하는 거다라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것도 사실은 이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거든? 그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씩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하는데 문제 풀 때 이거는 외우고 하는 거예요. 외우고 해야 됩니다. 오케이? 샌드위치 정리 쓸 때도 이거 외우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요렇게 되고 또 이제 발산하는 형태도 다 똑같아. 발산하는 형태도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발산할 거고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발산할 거고 이건 똑같겠지. 이제 수렴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밑이 1로 가는 게 나오거든.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거 수렴해요, 발산해요? 알 수 없잖아. 무한대 분의 무한대 얘도 부정형이라서 조작해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체크해봐야 돼. 또 0분의 0꼴 얘도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체크해봐야 되잖아. 그리고 또 뭐 있지? 0 곱하기 무한대 이런 것들은 다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다 체크해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1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얘도 한번 이제 부정형이에요. 얘도 무슨 소리예요? 보면 a인이 1 플러스 n분의 1이라고 해보자. 그럼 얘 1로 수렴하지. b에는 n제곱 할까? n제곱을 해볼까? 얘도 무한대로 발산하지. 그래서 내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에 b의 n제곱 이걸 극한값을 찾고 싶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얘가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뭐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0보다 큰 지수니까 음수로는 수렴하진 않아요. 다양하게 나오거든. 한 번만 관찰해보자. 우리는 1 더하기 n분의 1에 n제곱 얘 이제 한번 눈으로 관찰해보자. 1 플러스 n분의 1에 1제곱은 1 플러스 n분의 1이지. 선생님 장난치십니까? 2제곱은 선생님 이건 저 알죠? n분의 2에 n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뭐 어쨌든 이거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1 플러스 n분의 1의 세제곱 이거는 뭐냐면 1 플러스 n분의 1을 한 번 더 곱해주는 거 아이가? 맞죠? 그러면 1이랑 얘랑 곱해질 거니까 1 플러스 n분의 2 있고 n분의 1이 여기에도 곱해지니까 n분의 3이 생기죠? n분의 3이 생겨요. 이거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있겠지. 이제 마지막 1 플러스 n분의 1의 4제곱 해보면 얘도 여기에 1 플러스 n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1이랑 얘를 곱하니까 당연히 1도 있고 n분의 3도 있잖아? 또 n분의 1이랑 1을 곱하니까 또 n분의 1이 더해져서 n분의 4가 생겨요. 뭐 더 있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뭐냐면 1 플러스 여기 4일 때 4, 3일 때 3 n제곱일 때 n제곱이니까 뭐 뒤에 더 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 얘 n이잖아. n. 얘 무한대로 발산해요. 이런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내가 뭐 더 하진 않겠지만 0으로 수렴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작해야 된다라. 조작해야 돼. 근데 이거를 푸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 항상 이렇게 씁니다. 얘가 1로 수렴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 1을 빼. 뒤집어. 이렇게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1을 빼 뒤집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내가 만든 거니까 an 빼기 1 얘를 만들어내겠지. 곱하기 bn 사실은 그래서 얘가 2로 수렴하고 이거와 이거의 곱에 대한 이거의 극한값에 의해서 극한값이 결정됩니다.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면 얘 발산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 0으로 수렴하는 거고 얘가 상수로 가면 C로 수렴하면 2의 C제곱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극한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초월함수의 극한이다 라는 겁니다. 또 주로 나오는 게 이제 함수의 극한이기 때문에 미분을 하겠지. 0분의 0꼴이 많이 나옵니다. 0분의 0꼴. 그래서 주로 다루는 게 0분의 0꼴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또 0의 개수, 0으로 수렴하는 놈의 개수를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풀면서 할 걸 그랬나? 아니다. 지금 하자. 검은색이 잘 안 나오는 관계로 전부 다 파란색. 빨간색이 잘 나오네요. 미안한데 빨간색만 쓸게요. 네. 우리 이거는 이제 알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할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로 나와요. 그래서 an 플러스 n 2할까? 그리고 bn 제곱 플러스 3n 이렇게 합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제곱 플러스 2 bn의 제곱 플러스 3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세제곱 플러스 2 bn의 제곱 플러스 3n 이렇게 해보자. 우리 이제 알아. 일단 ab는 양수, ab는 0이 아니라고 이거 좀 달아줘야겠지. 그래야지 이제 정확하게 몇 차식인지 나오니까. 자, 1번 첫 번째 놈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요. b의 부호에 따라서. 맞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얘는 극한값 어떻게 돼요? 최고차항의 개수에서 a분의 b 나오겠죠. 얘는 0이 아닌 놈으로 수렴해요. 얘는 극한값 어떻게 돼요? 0으로 수렴해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차수를 보고 얘가 0으로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일 때밖에 없다? 분자, 분모, 차수가 똑같을 때만 0으로 아닌 놈으로 수렴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0분의 0꼴에 대해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좀 조작을 좀 오래 할게요. 뭐 하자면 얘 전부 다 n 4제곱으로 나눠볼게. n 4제곱으로. n 4제곱으로 나누면 n 4제곱? n 세제곱분의 a인가? n 4제곱분의 2인가? n 제곱분의 1인가? n 세제곱분의 1인가?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거지? n 4제곱으로 나누면 n 제곱분의 1, n 4제곱분의 2, n 제곱분의 1, n 세제곱분의 1, n분의 a, n 4제곱분의 2, n 제곱분의 1, n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쌤이 이제 뭐 할 거냐면 n분의 2를 t라고 일단 치환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n이 무한대로 수렴하면 무한대로 발산하면 무한대로 커지면 t는 어떻게 돼요? 0인데 0보다 조금 큰 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거를 다시 집어넣어서 전부 다 t로 바꾸겠습니다. t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얘는 t의 세제곱 at의 세제곱 플러스 2t의 4제곱? 4제곱이게 되겠네? 그리고 너는 bt의 제곱 플러스 3t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너는 at 제곱 플러스 2t 4제곱 bt 제곱 플러스 3t 세제곱 at 1제곱 플러스 2t 4제곱 bt 세제곱 플러스 3t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얘 0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쓸게요. t가 0 플러스로 갈 때 t 세제곱 묶어지니까 a 플러스 2t 이렇게 될 것이고 t제곱으로 묶어지니까 얘는 b 플러스 3t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빨리 진행할게요. 얘는 똑같을 거니까 t제곱 bt 3t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가니까 t제곱 bt 3t 이렇게 될 것이고 넌 t제곱으로 묶어지니까 a 플러스 2t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너는 a로 묶어지니까 t로 묶어지니까 t로 묶어지니까 a 플러스 2t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제 극한값을 열심히 살펴보면 얘 a로 수렴하고 b로 수렴해. 0분의 0꼴이지. 0으로 수렴하는 놈이 분모가 더 많지. 한마디로 0의 개수가 분모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분모의 개수가 0이 더 많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0의 개수가 똑같잖아. 0의 개수가 똑같아야지만 0이 아닌 놈이 수렴합니다. 만약에 분자의 0의 개수가 더 많잖아? 0으로 수렴하는 놈이 더 많잖아? 0으로 수렴하는 함수가 더 많잖아? 0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뭐
0으로 수렴하는 거에 개수를 안 가르쳐 줄 때, 극한값이 0이 안 나온다면, 아, 분자 분모가 0으로 수렴하는 그 함수의 개수가 똑같구나. 이걸 받아들이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 이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요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건 사실 수투에서도 다 알고 있었죠? 네. 요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